네, 지난달 14일 집회의 뒤를 잇는 2차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제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주최 측은 평화 집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 왜 집회를 하는 거죠? 왜 집회하는지 모르십니까? 예. 지금 뭐 집회할 명목이 다양하지만 예. 지금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예. 지금 처음에부터 백남기 씨 왜 예, 농민 예. 쓰러진 거기에 대해서 뭐 경찰청장 뭐 사과하라 했다가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둘러싼 그게 과잉 진압의 상징이다 이겁니다. 예. 네, 백남기 씨 쓰러진 게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명분으로 예. 다시 한번 집회한다는 거죠. 어허. 근데 그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데요? 뭐 부산 복면 집회도 보셨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정권 무너질 때까지 하겠다. 단명 정권을 만들겠다. 아이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예. 계속 이 분위기 몰고 나가겠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는 게 뭐죠? 그게 얻는 게 뭐라뇨? 가장 자기들이 싫어하는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예. 국정 동력을 하루라도 빨리 상실해야지 예. 내년 총선 승리하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대선까지 어떤 진보가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회의 목적보다는 오늘 또 충돌하느냐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은데 마치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동안에 시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말로 국민의 이목이 이 시위 이제 서울광장으로 몰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시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시위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위의 주최 측이 어떤 본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예.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자체로도 이미 성공했다고 반에 성공했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번이 평화 집회로 끝날 것이냐. 여전히 평화로 약속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불법 폭력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민노총 중심으로 한 그리고 범죄를 중심으로 한 이번 집회의 성패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평화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왜 네. 이렇게 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뭐 2주가 이미 지났습니다만 예. 11월 14일 1차 집회가 있었죠. 예. 제목은 민중총궐기 이렇게 돼 있었고요. 예. 당시에는 53개 단체가 11개 의제를 가지고 모였어요. 아. 국민들에게 의제 전달도 잘 안 됐습니다.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다. 예.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노동개혁이 노동계약이다. 예, 노동계 예, 입장에서는. 예. 3번째로 하나는 또다시 등장한 게 세월호 진실규명해라. 하하. 이 외에도 다종다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이런 구호가 이제 나오는 등 굉장히 의제 자체가 흩어지면서 그렇죠. 이 주최 측 추산은 13만 명, 경찰은 6만 8천 명 모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로 중간 정도니까 10만 명 가까이 한뭐 왔겠네요.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예. 이 각각 의제가 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14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 모인 것인데 예. 차벽하고 충돌을 한 거고요. 마지막 구호는 박근혜 정권 퇴진이었어요. 결국은요. 예, 그리고 여변호사님 가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로 진격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때 가장 이제 이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폭력 시위였다라는 점이죠. 예.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다리 등장했죠. 경찰차 유리창 부쉈죠. 쇠파이프가 난무했죠. 그러다 보니 경찰은 또 물대포를 쏘고 캡사이신 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충돌을 하면 예. 물리력은 에스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경찰은 600명 가까운 인원이 시위대 중에서 예.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특정을 했고 근데 거기에 복면을 쓰거나 어쨌든 여러 형태로 얼굴을 가려서 예. 100수십 명밖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등장해서 예. 입법부 내에서 예.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야당은 또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3주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회적 논란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2차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 시위라고 하는 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내용 전달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형식 논리도 아주 중요한데 예. 두 가지가 맞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뭐 우리가 이 자유민주국가고 헌법의 집회 시위의 보장이 있으니까 경찰은 불허했지만 이게 또 법원은 이 허가했죠. 불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허가가 되면서 반전이 있었는데 예.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오늘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예. 산발적으로라도 발생된다면 이 집회 시위 주도 측은
명분을 잃게 되고 하하하. 여론은 급냉할 것이다. 이게 가장 예.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 변호사님, 그래서 그런가 위장 평화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번에는 그냥 용태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진짜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럴까요? 제 생각에 처음에는 아마 여론 의식도 있고 처음에 항상 집회라는 게 처음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10만 명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네. 여기는 아주 우리 최 평론가 말씀대로 다양한 이질적인 분자가 많거든요. 예. 네. 어떤 뭐 하나의 그 집단이면 모르지만 그 중에는 이 시위로 인해서 시위가 평화적으로 되면 별 이익을 못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어떤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이 진압하고 물대포 쏘고 체류탄 쏠 때 이익을 얻는 집단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 이분들은 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하는 걸 원치 않죠. 아하.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언사를 감행하면서 예. 그리고 이 시위대 내에서도 자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 약간의 경찰에 의해서 약간의 처음에는 폭력을 갖다가 행사할 것입니다. 예. 사소한 폭력. 예. 그러니까 보도가 될 때는 저게 무슨 폭력이냐 할 정도예요. 예, 예. 그렇지만 그게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거든. 항상 시위라는 그렇죠. 게요. 예. 군중 심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사람이면 그렇지만 10만 명 모이면요. 이게 그 우발적인 10만 사람들과 중에 한 합동이- 사람이 될 예. 뿐이니까 이게 자기 행동이 어떠랴. 그러니까 묻힐 것이다. 이런 예. 그 안도감 속에서 이 폭력을 자행하고 결국은 경찰의 진압, 물대포, 차벽 이런 걸 나와가지고 결국은 저는 폭력으로 갈 확률이 한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정열 전 판사가 사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야, 뿌락치를 침투시켜서 기물파손이나 방화를 유도할 거다. 이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폭력 집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아예 그냥 저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열 부장판사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예. 이분이 그 사표 내게 된 게 무슨지 아시죠? 자동차에다가 그 예. 조금 송계했다가 참 그런데 법원에 있을 때도 상당히 좀 논란을 많이 일으킨 분이거든요. 예. 그 법원 내 그 통신망에다 여러 가지 글을 올려서 그런데 물론 전직 부장판사가 이렇게 그 어떤 준법을 이야기하고 예. 이 시위는 평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아예 폭력 시위가 될 것을 갖다 예상하고 예. 경찰에 거기에 대한 진압이 있을 걸 전부 다 전제한 다음에 예. 뭐 사진을 찍어라. 그다음 이게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불합치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있죠. 보통 일반 상식인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저 부장 판사를 지냈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예.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번 그 집회의 순수성이 벌써 상당히 손상되는 거죠. 아, 이분 사실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또 SNS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매우 이제 성향에 따라서는 정치 지향적인 분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정열 판사라는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 판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시위는 저는 사실 오늘 집회는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해보는데요. 만일 이번에도 폭력 시위로 끝나면 정말로 이번 주최 측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마음으로 너무 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저는 이번에 평화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 이게 참 전망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은 평화적 집회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시고 또 우리 여 변호사님은 이게 폭력 가능성이 90% 된다는데 예. 제가 가늠하기엔 이게 참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이게 정말 막대기가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맞아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10만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산 키는 한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아, 절반 집회 정도 신고는 규모의, 한 예. 3만 명 정도. 예. 그리고 날씨도 또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좀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됐다면 오늘은 정오부터 집회 신고를 했고요. 예. 2시부터 개별 집회들이 있고 예. 5시에 이제 지금 집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일찍 끝날 것이고 지난번에 비해서는 2차 규모가 좀 작긴 한데 지금 이게 위험 요인이 뭐냐면 10만 명이 모였다고 지난번에 전제하고 예. 폭력에 실제로 가담한 사람은 한 600여 명이다라고 예. 전제한다면 이 비율은 한 0.6%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1% 내외가 폭력을 하면 시위가 폭력으로 번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위 주최 측이라고 하는 곳이 모든 인원이 질서정연하게 통제되는 곳이 아니에요. 예. 한두 명만 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질이 오가고
뭐 기물을 들게 되면 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예. 인간의 벽을 치겠다. 맞아요. 또 이제 종교인들이 나와서 꽃을 들고 평화의 꽃길. 경찰과 이 시위대 사이에서 좀 이 뭔가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이거 전 좋다고 봅니다. 뭔가 예.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네. 뭐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은 좋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집회 시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정치 내에서 소통으로 풀지 못하면 뭔가 이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그렇죠. 집단화되고 길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MB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명박산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불통의 상징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의 이 사태도 결국은 정치인들도 책임을 느껴야 되고 하하. 종교인들의 이 사회적 참여는 참 사회적 논란이 큽니다. 예. 가하다, 온당하지 않다 여러 예.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평화 시위를 위한 오죽하면 종교인들까지 나서겠나 진짜 오죽하면.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걸 예. 보면 정말 평화 집회로 끝나는데 집회 이 주도 측이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물론 경찰은 1단계에서는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당연하죠. 합법적으로 신고된 그럼요. 부분은 예, 예. 2차 부분은 웬만하면 좀 참고 예. 잘 끝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예. 만에 하나 불법 폭력이 자행된다면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예. 여 변호사님의 90%의 예측이 한 10% 이내로 좀 떨어지기 위한 준비를 오늘 그 이제 집회 시위의 날이 밝아버렸는데요. 예. 불과 한 서너 시간 후면 이제 거리에서 뭔가 움직임들이 시작될 텐데 예. 네. 정말 이 집회 주도 측, 이 목적은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앞으로의 이 뭐 반정부 구호들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 거예요. 거를 직시해야 될 겁니다. 저도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 전 의경 부모 모임 대표 직접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집회에 직접 나서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강정숙 어머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집회에 직접 참여를 하시겠다고요? 네네. 왜요? 네,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의경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요. 예. 오늘 집회 역시 같은 단체에서 주관하게 돼 있어서 예. 카페 시위 참관 그 공사였고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달 집회에서 가장 놀랐던 그런 폭력 장면 이건 어떤 것이었나요? 네, 우선은 시위대들이 행진해서 올 때부터 모두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예. 그분들이 오면서 도로 점거를 하였고 다음에 바로 쇠파이프가 등장을 하였고 뭐 아이들 버스에서 소화기 탈취해서 뿌렸고 그리고 저 앞으로 떨어진 거는 그 건전지 손에 주먹만한 건전지가 있어요. 가스레인지 뒤에다가 그 연결하는 예. 그런 건전지가 서너 개가 제 앞으로 떨어졌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게 그 경찰관이나 의경들 머리나 다른 데 맞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20여 분 정도 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걱정 안 하세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부모님들 걱정되니까 나오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예. 하지만 아이들 역시 출동 나가면서 우리 서로 다치지 말자라든지 뭐 살아서 다시 보자. 뭐 같은 국민을 상대로 군복무하는 그런 의경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살아서 다시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네, 네.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 팔이나 다리 같은 데가 부러지면은 치료를 받으면 나아요. 근데 군복무를 하면서 같은 국민들한테 언어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접 폭력을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치료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복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직접 사회 활동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예. 본인들의 주장을 복무하는 어린 의경들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폭력 집회에 가담한 시위꾼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여서 다시는 이 폭력 집회가 재발되지 않고 이 나라의 평화 시위가
정착되기를 저희 부모님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과잉 진압이 문제라는 지적을 또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로 과잉 진압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껏 여러 대규모 집회에 참여를 많이 했지만 항상 도로 점거를 먼저 하는 쪽은 그 시위대들 쪽이고요. 서울 시민을 보호를 하려면 당연히 경찰은 차벽과 방어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물대포를 한번 쏠 때마다 경고 방송을 항상 합니다. 예. 서너 번씩 네. 노약자나 기자들은 피하라고요. 네. 그리고 해산을 할 적에도 분명히 방송을 합니다. 해산에 들어갈 것이니까는 자진 해산을 하라고 권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합니다. 어찌 이게 과잉 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머니 뭐 따로 저기 뭐 옷이나 복장이나 이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혹시 그렇죠. 다칠 염려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저희는 따로 그 전의경 부모라고 어떤 표시는 하지 않고요. 예. 조용히 시위대 쪽에 있다가 아이들이 불행한 상황이 되면은 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위대들의 어떠한 그 빌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의경 부모 모임이라는 어떠한 그 특정한 표시는 하지 않고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의경 부모 모임 강정숙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뭐 전쟁도 아니고 이게 부모까지 나서가지고 저 방패막이를 해야 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아무런 무장도 없고 자기 방어가 안 되는 예. 지금 어머니들이 나가서 한다는 자체가 국가의 공권력이 완전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 화면에 보다시피 시위대가 경찰을 마구 때립니다. 방패가 물론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국가입니까? 저거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주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그 폭력을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다는 게 있을 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 법치주의가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일, 오히려 법치주의 강하게 적용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요? 누구한테든지 법 집행이 강하게 적용되면 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지금 시위대들 주장이 뭐냐 하면은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다음 실권자한테는 직권자한테는 법이 예. 적용 안 되냐?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한테 하는 법 집행은 이거는 자의적인 예. 법 집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번에 왜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던 20몇 선의 하원의원, 80대 예. 하원의원 그다리 폴리스 라인 딱 한 발자국 넘어서니까 그대로 바로 잡아갔죠. 수갑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있죠. 법 집행을 진짜 엄정히 하면 이런 시위가 오히려 안 생기는데. 오히려? 예. 지금 법 집행 아까 그 시위대 보면요. 우리 그 시위대가 때리는데 막고 있는 게 이게 그건 수세적이죠. 법 집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망가고 있는 거지. 거기 방패 벗어 던지고 그대로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워야죠. 그게 현행범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예. 왜 그걸 현행범을 바로 앞에 눈앞에 놔두고 예. 그 범죄 행위를 계속 하도록 놔둡니까 그걸? 그거는 그 피해자가 경찰이 됐건 일반 시민이 됐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을 그 자리에 수갑 채우고 엄격히 하고 그다음 야당 의원이 나와서 같은 행위를 할 때 예. 우리는 야당 의원이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예. 야당 의원도 그 자리에 수갑 채워야 됩니다. 어허. 채우고 나중에 그다음 그 이후 문제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해서 뭐 어느 정도 풀어주든지 한 문제지. 예. 경찰과 검찰이 법 집행을 갖다가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한다는 거. 예. 이거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하고 예. 나중 문제는 사법부의 정치권이 판단이나 정치부에서 그렇죠. 정치권이 뭐 사면 복권해 주든지 예.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 현장에서 예. 법 집행에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예. 공권력이 부재하는 현장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불법 시위를 막으려면은 경찰이 이때 수세적인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정통성이 없으니까 예.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는데요. 그랬죠. 지금은 민주주의가 벌써 김영삼 정부부터 벌써 몇 대째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요 그런 국민의 여론의 정통성 예. 없고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근데 이게 시위 현장의 사회학을 좀 저희가 이해하면요. 예. 전 여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10분, 100분 동의하지만 예. 문제는 뭐냐면 법 집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추상적인데 예. 시위 현장을 가보시면요.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여론은 뭐냐면 한상균 위원장이 어떻게 집회 현장에 나와서 수배자가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할 수 있느냐. 맞아요. 경찰은 왜 안 잡느냐 이렇게 예, 질타하거든요. 예. 저 광화문 현장에 있었는데
잡을 수가 없고요. 잡으러 경찰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 아주 위험한 사태가 촉발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입장을 보나 시위대 입장을 보나 그때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비록 뭐 조계사로 은신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만 그 군중 속으로 뭐 호위 뭐 이 대가 1000명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경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현장적 판단이 옳았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도 수갑 채우는 거, 잡는 거 말은 쉬운데 예. 지금 그 쇠파이프와 사다리와 밧줄이 오가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어려움. 전의경들이 나가서 수갑 채워라, 방패 예. 놓고 예. 이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 현장 상황을 정말 잘 보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예. 경찰이 더 다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요. 시위대도 더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차벽의 이제 어떤 이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논란이 예. 많은데 그럼 이 사람이 직접 맞대응하는 게 예. 이게 서양에 보면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또 땅에 선을 긋거나 예. 아니면 띠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차벽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차벽이 정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건 그 앞에 전의경이 직접 서 있으면요. 예. 정말 그 상황은 위험해지고 무섭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 한 명 있잖아요. 한상균인데 조계사에 도망가 있으면서 계속 SNS로 뭐 동영상 뭐 그리고 메시지 이런 거 하면서 원격 조종하고 있어요. 조계사를 지금 사실상 시위에 어떻게 보면 원격 조정 지휘부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 사실 불편하죠. 일단 뭐 정부가 그 구속영장 지금 예. 검찰에서 지금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상태인데요. 일단 조계사라고 하는 어떤 종교 어떤 그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못한 상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계사 내에서도 화정위에서 하여튼 6일 내일 아침까지 지금 그걸 어떤 시한을 정해서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말로는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결과가 좀 국민 여론에 상당히 그 어떤 좌우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제가 한상균 위원장이 한다면 오늘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어떤 법에 대해서는 뭐 엄정하게 처벌을 받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사실은 어떤 그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인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돼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위도 당연히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우리 그 어명커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정치적 고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아닙니까? 결국은 더 큰 불상사 방지하고 네.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계속 용인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됐고 예. 더 이상 앞으로 계속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법을 해도 경찰이 어떤 고려에서 더 큰 불상사 막기 위해서 이걸 용인하는 태도가 계속되는 한 폭력 시위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체포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예. 이게 지금 묵인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상균 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이게 예. 이렇게 불상사가 날 경우에 세계 외신에 막 보도되고 이러면 우리나라 품위도 떨어지고 그 무역 같은 게도 옛날 타격이 예. 많았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걸 계속 겁내서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80년대부터 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이런 경찰이 자제해가지고 시위가 민주화되고 이런 시위가 다시 안 일어났으면은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 있어도 만일 미국 같으면요. 예. 한상균 위원장이 뭐 미국 교회에 있다. 예. 집행 안 하겠습니까? 아하. 세계 최선진국의 미국에서는요. 예. 범죄인이 어디에 있든 다 집행합니다. 아하. 우리나라만 종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예. 집행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네. 제 생각에 시위대 1000명이 사수하고 있으면 경찰은 5000명 투입해가지고 예. 한 명씩 드러내고 옛날에 그렇게 데모할 때도 있었는데 예. 하고 잡아가야죠. 그런 잡아가는 엄정한 모습을 보일 때 예. 시위는 평화적이 되는 거지. 네. 우리가 관용을 한다고 시위가 평화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이 민노총이라든가 이분들은 있죠.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 얼마나 활발하게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 하나 못 만드는 예. 그런 정치 세계에서 그 민노총은 있죠.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아하.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정권 이번에 시위대들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노동자가 주인 되는 정권을 만들고 싶다. 예, 예. 그럼 바로 그 말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민주적인 다수에 의한 정권이 아니고 노동자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예.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정권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정치권에 박혀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